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 제 입지에 오를 수 있도록 지름길이 되어준 것 같기도 해요. 제 삶을 가로막던 남편과 시댁을 걷어내고 나니 인생에 큰 변화가 한 번 더 찾아왔어요. 남들은 제가 새로이 길을 걸어간 것을 대담하다고 무모하다고 하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아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처럼 이혼하길 잘한 여자는 없을 거라 감히 장담해 봅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이 꽤 바빴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연봉도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0이었는데 그 시절엔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과 상의 끝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여보, 임신하고 나면 아무래도 일하면서 육아까지 병행하기 힘들잖아.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잠시 회사는 쉬는 게 어때? 남편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 말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관리직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후로 우리 가정의 주 수입은 남편의 월급으로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이것 또한 남편이 찬성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 나도 잠깐만 쉬려고. 애 낳고 나면 다시 복직할 기회가 있겠지. 물론이지. 대부분 다들 그런 길을 가더라고. 그때는 내가 든든히 서포트 해줄 거야. 그렇게 결혼 후 자연스럽게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림처럼 인생이 쉽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첫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까지 낳게 됐어요. 결국 둘째를 키우다 보니 복직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이제는 아이들 돌보는 게 제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결혼 후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댁이 우리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었으니까요. 예, 너 혼자 애들 보느라 힘들지? 내가 도와주러 자주 올게.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이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땐 어른 한 명의 도움이라도 절실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어머니가 자주 들러서 애들을 봐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이 점점 더 잦아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우리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매일같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애들 봐주시는 것만 하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매번 집안일에 참견을 하셨어요. 예, 집 상태 좀 봐라. 암만 애 키우는 집이라고 해도 너무 티나는 거 아니냐? 적당히 치우고는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애들 키우는 방식까지 뭐든 지적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어머니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갈수록 제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하면 그 공은 온전히 남편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첫째가 유치원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뿌듯했는데요. 이날 역시 집에 잠깐 들르신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전하자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지. 얘가 이렇게 똑똑한 건 역시 지 아빠 닮아서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았거든. 듣자마자 저는 그 말이 무척 서운했어요. 물론 남편이 아이의 아빠이긴 하지만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교육하고 가르치는 건 대부분 저였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남편에게 모든 공을 돌리시더라고요. 아이가 무언가 잘하면 그건 전부 아빠 덕분이고 엄마인 나는 그저 배경처럼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혹여나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 돌아왔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유치원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아이를 울리고 말았어요.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상황을 수습하려던 찰나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유치원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아이들의 선생님 앞에서 저를 꾸짖으셨고 저는 이때를 지금 떠올려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제가 버릇없이 큰 건 다 너 때문이다. 애미가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애가 저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도 깜짝 놀라서 저를 옹호해 주시려고 했죠. 할머님,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원래 아이들은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빈정거리듯 말하시더군요. 그렇죠, 선생님. 실수하면서 배우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실수를 지 엄마한테 닮아서 문제인 거예요. 엄마가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애가 이렇게 버릇이 없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래서 엄마 노릇이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선생님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고 나니 한동안 유치원 근처 가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어머니에게 아이들 관련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눈치는 또 빠른 분이라 자꾸 캐물으시더라고요. 갈수록 저는 입을 굳게 다물게 되고 어머니와의 대화는 줄어들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에게 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힘들다고 말해본 적도 있지만 모든 남자들이 그렇듯 영 재미없는 반응이었어요. 그건 엄마가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평소에 도와주시는 거잖아. 남편이야 늘 이런 식이었고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계속 참고 또 참았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10년을 버텨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간섭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는 속으로는 점점 더 갑갑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내왔어요. 내색 안 내고 사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어머니의 기본 가치관은 딱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답니다. 며느리라는 건 그저 집안일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거지.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해? 진짜 듣기만 해도 코웃음이 나오는 저 말을 제가 용케도 듣고 잘 살았네요. 그것도 2000년대를 살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날짜도 까먹지 않는 그날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어머니가 선크림을 사오라고 부탁하셔서 동네 부근에 잠깐 나갔어요. 당시 친구들도 무슨 그런 부탁까지 다 하나하나 들어주냐고 했지만 그만큼 어머니는 사소하게 저에게 별 심부름을 다 시키셨답니다. 예, 나 선크림 떨어졌으니 하나 사다 줘라. 네가 사고 나한테 영수증 주면 돈 줄 테니까 좀 사와봐. 내가 가면 뭔 설명들을 그렇게 붙어서 하는지 원. 다들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그렇게 저는 별말 없이 나가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선크림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직원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온 얼굴과 팔이 빨갛게 타 있었고 선크림을 고르느라 한참을 고민하고 계셨어요. 직원도 바쁜지 온통 왔다 갔다 하느라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그 손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핸드폰까지 들여다보며 뭘 사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피부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해왔던 터라 괜히 아줌마 특유의 오지랖이 발동해 말을 걸었답니다. 저기 선크림 보시는 거예요? 혹시 피부가 많이 민감하시면 이런 성분이 들어간 게 더 나을 거예요. 화학 성분이 너무 많은 제품들은 자극되고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사실 저도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손님이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쳐다보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저도 지금 뭘 사야 할지 너무 고민이었는데 왠지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마침 저도 어머니께 사드릴 선크림을 고르러 왔던 참이라 그 손님과 함께 진열대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우리 시어머니 쓰실 거 사러 왔어요. 제가 이런 거 잘 고르는 편이라 어머니가 이쪽은 신뢰하시거든요. 아무튼 선크림은 연령대랑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아, 맞다. 이 제품이 좀 더 차단 지수가 높고 민감성 피부에도 잘 맞아요. 그 손님은 제 설명을 듣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 애기 엄마 피부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혹시 여기 스킨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애기 엄마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더 물어보고 싶네요. 죄송해요. 직원도 아닌데 괜히 물어봐서. 이쯤 되니 저도 괜시리 흥이 올랐고 누구한테 도움되고 칭찬받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국 엄청 마음이 들떠가지고 같이 찾아보는 김에 스킨까지 추천해드렸어요. 사실 제가 이전에 IT 업계에서 일할 때 뷰티 제품 쪽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도 했었거든요. 옛날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객 타입별로 뭘 추천해야 할지도 잘 알았어요. 이 스킨이랑 에센스 세트도 괜찮아요. 건성 피부엔 보습력이 중요한데 이게 촉촉하면서도 가볍게 발리거든요. 우리 또 뻑뻑한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선크림 전용 클렌징 폼도 꼭 쓰셔야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손님은 발그레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4-5개를 집어들었어요.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저 역시 어머니 선크림을 고르고 카운터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가게 사장님이 저를 잠깐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저기 실례지만 혹시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이때 사장님의 첫인상이란 좋기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네? 여기서 일이라니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쭉 지켜봤는데 그쪽이 웬만한 직원보다 더 설명도 잘해주고 잘 봐주셔서 제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젊고 똑똑한 사람이 와서 설명해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네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장님은 정말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저기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나한테 번호라도 좀 남겨줄래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여기서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앞서 아까 그 손님에게 제품을 설명해 준 걸 보시고 사장님 딴엔 되게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사장님과 옆에서 더 대화를 나눴는데 솔직히 약간 솔깃하더라고요. 더 고민해 볼 것도 없이 그냥 결정하지 그래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시면 처음 월급은 일단 200 정도 맞춰줄게요. 그리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줄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내 취향이고 내가 찾던 스타일이라 놓치기가 싫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기 직원도 곧 그만둘 예정이라서 어떠세요? 사장님의 아주 적극적인 제안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동안 육아와 집안일에만 매달려 있던 제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웬만한 제 또래 애기 엄마들은 다 여기서 두근거리지 않을까요?
게다가 집안에서 어머니 눈치 보며 아이들만 돌보던 저에게 이건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 같았거든요. 사장님은 더 나아가서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서 제품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고객 응대나 제품 판매 전략 같은 것도 배우고 앞으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쪽 체계가 꽤 잘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도 재밌을 것 같고 집이랑도 가깝고 시간대도 딱 맞았거든요. 게다가 주변 엄마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부러워했는데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날 저녁 남편에게 복직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일이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여보, 그래서 말이야. 나 이제 다시 일 좀 해보려고 해. 가게 사장님이 제안도 해주셨고 시간도 괜찮고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잖아. 남편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시 뒤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집에서 애들이랑 잘 지내면서 왜 굳이 바깥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생활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집안에만 묶어두고 싶어 하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도 이미 40을 넘겼고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왜 아직도 집에만 있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왜?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나도 너무 집안일만 하는 게 답답하잖아.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장님이 제안해 주신 일이 내 적성에 딱 맞기도 해. 이런 일자리 쉽지 않아. 헌데 남편은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외려 더 화가 난 듯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그럼 애들은 누가 돌봐? 그래, 내가 당신 복직을 반대한 적은 없지만 굳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뭐야?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집안일이 지겨워서 그런 거야? 애들 학교며 유치원 다니는 동안에는 내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나도 이제 뭔가 내 일을 다시 하고 싶어서 그래. 예전에 첫째 낳기 전에 당신이 서포트 해준다는 말 잊었어? 너무 오래돼서 본인이 한 말인지도 몰라? 남편은 말없이 저를 한동안 쳐다보더니 결국 그날 대화를 피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린 남편을 보면서 저도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미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복직을 결정해버렸어요. 그날 밤 친정에 전화를 걸어 이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친정에서는 저를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 이게 무슨 소리래? 너 일해야지, 당연히. 네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니. 걱정 마라. 혹시라도 애들 돌보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엄마가 봐줄게.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니 엄마도 정말 기쁘다. 그럼 그렇지. 우리 딸은 어디서든 다 잘할 수 있는 애야. 엄마의 그 말에 진짜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괜시리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제 결정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직장 다니면서 애는 누가 보니? 돈 몇 푼 벌겠다고 그렇게 나가면 집도 당연히 뒷전이 되어버릴 텐데. 너는 지금도 살림이 엉망인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와 더불어 남편은 마치 내가 일을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더군요. 당신 그렇게 일 시작하면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당신이 집에서 잘 돌보고 있으니까 안심했는데.
하지만 저는 기왕 복직을 결심했다면 이런 말들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닌 거죠. 더 이상 남편이나 어머니의 말을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이후에도 시댁의 간섭은 끊이지 않았지만 웬만한 건 전 다 귀 닫고 눈 가리고 넘기면서 빠르게 업무를 해결해 나갔답니다. 그런데 제가 무던히 넘어가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지 결정적인 사건이 명절 직전에 일어났어요. 우선 명절이 다가오면서 저는 화장품 가게에서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사장님과 상의 끝에 명절 전날까지 일을 하기로 했고 대부분의 영업장들은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까요. 명절 당일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기간을 맞추고 있는데 이 사실을 어머니가 미리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동안 워낙 저를 불러다 일일이 지적하고 뭐라 하던 분이라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갔지만 그래도 저는 조용히 여쭤봤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뭐 때문에 집으로 오라고 하신 건지. 너 말이야, 기어이 역 근처 화장품 가게에서 일한다며? 뭐, 어쨌건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너도 나가서 밥벌이 하겠다니 이해는 해. 하지만 너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는 잊지 말고 살아야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머니. 그러니까 잘 들어보란 말이야. 너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집안일인 거 몰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명절에 집안일도 안 하고 나가서 일하겠다는 거냐? 어머니의 말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꽤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려는 건 저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엄연히 가족을 위한 결정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걸 싹 무시하고 저를 죄인 취급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명절에 빗대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진짜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명절 준비는 제가 다 해놓고 나갈 거예요. 굳이 명절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날까지만 가게에서 일하는 거고 전혀 상관없을 텐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제가 말하는 건 전부 핑계로 치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한숨을 푹 쉬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디 TV 같은 데서 보면 명절 앞두고 부랴부랴 알바 구하는 며느리들 많다고 하더니 너도 그럴 줄은 몰랐지. 너 나 만만한 사람 아닌 거 모르냐? 나한테는 그런 핑계 통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일 얘기 꺼내지 말아라. 아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대요? 제가요? 아이 됐어, 시끄러워. 하여간 너는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면 충분할 텐데 왜 굳이 바깥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그것도 명절 앞두고 손님이 얼마나 드나들 건데 한 집안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생각이 있어야지. 대체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전 조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일하는 게 어머니께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되나요? 명절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날까지만 일하는 거라니까요. 네가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깟 돈 얼마 번다고 명절 준비 다 내팽개치고 바깥 일 핑계대고 앉았냐? 아주 불붙은 나방도 아니고 왜 그렇게 나대? 네 할 일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 집 며느리 10년 넘게 해먹고도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 순간 저는 뭐가 되든 간에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사람을 적당히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이 집 며느리로서 10년 넘게 할 일 다 하면서 살아왔어요. 할도리는 다 하되 그게 만족스러운지는 어머니 취향 문제지 제 잘못이 아니에요.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이런 소리를 듣나요? 그러자 어머니는 헛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잘 들어봐라. 명절이 어떻게 그날 딱 시작해서 끝나는 줄 아냐?
당연히 3, 4일 전부터 재료 사고 준비해야지. 손님들 오면 음식 차리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싹 무시하고 너 일한다며. 아이고, 똑똑하고 대단한 며느님 나셨다. 여기서 저도 같이 쏘아붙이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말을 막았어요. 엄마 말이 좀 과한 감도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엄마 입장에서야 그간 같이 하던 걸 혼자 하게 됐는데 말 나올 만도 하지. 이건 당신이 맞춰줘야 해. 일하는 건 알겠는데 당신 하던 도리는 제대로 해야지. 당신까지 자꾸 말 덧대면서 사람 화나게 만들래? 뭘 자꾸 나만 이기적인 사람 만들어? 말 잘했다. 그간 나랑 어머니랑 둘이 하던 거 당신은 왜 안 했어? 지금은 나도 똑같이 일하는 입장인데 왜 당신은 빠지는데? 제 말에 어머니는 혀를 쯧쯧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고 남편도 엄청 한심해 하더라고요. 마치 너랑 나랑 똑같냐는 아주 깔보는 표정으로 노려봤어요. 이때 저는 이제 진짜 뭔가 이상하다. 다 어딘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에 살짝 스쳐가는 생각으로 이런 결혼 생활은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든지 아니면 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정말 그 악명 높은 듣기만 해도 경기가 날 것 같은 명절이 가까워 오면서 말이에요. 어머니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저를 벼르기라도 하는 건지 아주 분위기가 날카로워졌더라고요. 진짜 너무 유치한 게 어머니는 무슨 복수라도 하는 사람처럼 저를 친정에 보내지 않으려고 별의별 이유를 들어가며 시비를 걸었어요. 네가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먼저 이번에 친정은 안 간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내가 알려줘야 하나? 이번에 네 시댁 명절 준비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친정을 가겠다는 건데? 저는 이때 할 말이 아주 많았지만 우선은 참기로 했어요. 이때 일도 바쁠 때라 정신이 없었고 어머니의 말을 일일이 다 새겨들을 필요는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명절 당일이 되자 이 일이 현실로 행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시 저는 친정에 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남편은 일부러 시간을 끌더라고요. 자꾸만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침대에 누워서는 애들을 끼고 퍼져 있는 거예요. 애들 피곤해 보이니까 좀 쉬게 하자. 그냥 자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도 어머니가 들들 볶아대셔서 내내 일하고 명절 준비하느라 움직였잖아. 이쯤 되면 당연히 친정으로 움직여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건 당신이 먼저 나서서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내가 지금 이걸 혼자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돼? 하지만 남편은 정말 놀라운 답을 저에게 주었답니다. 그럼 당신 혼자라도 다녀오면 되잖아. 나는 지금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애들도 봐봐. 쟤네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잖아. 이럴 때 한숨 눈이라도 붙이자는 거지.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는 제가 충격받을 새도 없이 곧장 애들을 안방으로 데려가 눕히고 같이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도라루방처럼 한참 동안 안방 문 앞에 서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얼마 안 되어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들어 버렸어요. 이러니 제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 수밖에요. 진짜 무작정 짐을 싸서 애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도 이미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잠들어 버린 상황이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참을 거실에서 혼자 서성거렸어요. 그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먹을 꽉 쥔 채로 다시 한번 남편을 깨우러 안방으로 갔어요. 정말 이럴 거야? 지금 이렇게 자는 게 진짜라고? 우리 엄마한테 안 가고 여기 눌러붙어서 자는 게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은 이때 몸을 뒤척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제발 그만 좀 해. 왜 그렇게 유난이야? 애들도 피곤해하잖아. 너 혼자 가면 되지.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고. 제가 뭐라고 더 따지려는데 이불을 바로 뒤집어 써버린 남편 때문에 침대 한 귀퉁이를 한참 노려보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저는 결국 친정에 가지 못하고 열이 잔뜩 올라 있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이때 곧장 친정엄마께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명절에 얼굴도 못 뵈는 게 너무 죄송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얼마 뒤에 잠에서 깨고 뒤척거리는 남편에게 들으라고 말했답니다. 됐어. 당신 말 맞다나 이번 명절엔 그냥 푹 쉬어. 엄마한텐 용돈 보내드렸으니까 그럼 됐지 뭐.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난 얼굴로 노려보더군요. 뭐? 용돈을 보내? 와, 나 지금 정신이 번쩍 드네? 말해봐. 얼마 보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야? 엄마, 우리 간다고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안 와서 서운하대. 100만 원 드렸어. 그러자 남편의 얼굴은 더욱 험악해졌어요. 아, 진짜 환장하겠다. 뭐? 100만 원을 덜컥 입금해드렸다고? 너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그간 집에 틀어박혀 돈 안 벌고 내가 주는 돈만 받다가 이제 돈 만져보니까 우스워? 저는 정말 이때 저도 모르게 실소가 튀어나왔어요. 왜? 네가 내가 버는 돈은 푼돈이라며. 그깟 푼돈 이 정도도 못 보내드리냐? 명절날 엄마 얼굴도 못 뵙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그 순간 남편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한숨을 내쉬더니 쉴 새 없이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아니, 뭐 도대체 그깟 가게에서 뭘 하길래 돈이 나와? 사기당한 거 아니야? 끼케야 화장품 만지작거리고 팔아대는 거면서 돈 100만 원씩 턱턱 줄 수 있을 만큼 월급이 나오냐? 사실 제가 앞서 푼돈이라고 비꼰 건 제가 일하는 내내 남편이 저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얼마 벌었어? 끼케야 몇만 원 벌었을 텐데 그 돈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맨날 밖으로 돌고 원. 그런 말들을 듣고도 용케 참아줬더니 내가 벌 때는 푼돈이고 우리 엄마한테 돈 줬다니까 갑자기 일확천금을 넘긴 양 저 사단이 난 거예요. 이처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연휴가 끝나기 하루 전 남편이 갑자기 밤 11시에 친정에 가자고 하더군요. 이처럼 갑작스러운 제안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은 무작정 짐을 싸더니 차에 타라고 했어요. 솔직히 늦은 시간이라 황당했지만 기세에 밀려 따랐어요.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말없이 달렸고 저 역시 침묵 속에 차창밖만 봤어요.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친정집 문을 열었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아무런 인사도 없이 우리 엄마 앞에 서더니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내밀었어요. 장모님, 저희 왔는데요. 저기 일단 왔으니까 이 사람이 보낸 100만 원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여기 못 온다고 용돈 드린 거고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받았으면 해서요. 이때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의심했어요. 덜컥 문을 열어준 엄마도 당황한 듯 남편을 바라보셨는데 남편은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오랜만에 벌어봐서 그런지 쓰는 법도 까먹었나 봐요. 제 허락 없이 돈을 보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장모님, 일단 돌려주세요. 저는 이때 완전히 이성이 나가버렸던 게 남편이 내게 했던 무시와 비하가 이제는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어지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참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엄마한테 용돈 드린 거잖아. 그걸 왜 당신 허락받아야 하는데? 장난해? 아니지. 당신이 벌었든 뭐든 우리 가정의 재산이잖아. 내가 번 돈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간 공동재산으로 썼잖아.
이러나 저러나 누구건 간에 같이 벌었음 허락도 없이 턱턱 써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봤자 저만 바보 되겠구나 싶었으니까요. 한창 분위기가 살벌해지던 무렵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타이밍도 내용도 아주 가관도 아니었답니다. 너 말이야, 네 엄마한테 돈 돌려받았냐? 내가 듣자마자 기가 막혀서 네 남편더러 가라고 한 거야. 너 그 100만 원 못 돌려받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더 대꾸할 가치도 없어 한숨을 푹 쉰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쪽으로 몸을 틀어 말했어요. 엄마, 내가 줬던 100만 원을 남편한테 우선 보내줘. 그래야 모든 계산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 엄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너가 알아서 해. 나도 더 이상 너 힘든 거 보기 싫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 저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핸드폰을 받아 입금 처리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 머릿속에서는 그동안의 시댁살이, 남편의 사려없는 행동들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등등 많은 장면이 스쳐갔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옆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곧장 말을 꺼냈어요. 지금 어머니랑 통화하고 있을 새가 없을 텐데? 일단 끊고 내 얘기 들어봐. 당신 나랑 결혼한 지 얼마 됐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10년이 넘었다고. 누가 뭐래?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 말 끊지 말고 전화나 얼른 끊어. 지금부터 아주 심각한 이야기 할 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할 거야. 그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생각해 본 적 없지? 아니 또 이상한 걸로 시비를 거네? 그냥 돈 문제 하나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애초에 이건 우리가 부부니까 서로 상의했어야 하는 문제였잖아. 당신이 잘못한 거야. 상의? 당신이 언제 나랑 상의한 적 있어? 네 멋대로 결정해서 맨날 애들이랑 어머니는 내 편에 다 넘기고 맡겼지. 니는 그따위로 해놓고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로 나온다고? 내가 왜 너랑 더 살아야 할까? 남편은 그제서야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그 말은 뭐야? 뭐 어쩌자는 건데? 와, 목 갈라서기라도 할 것처럼 무섭게 말하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갈라서야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랑 나는 이혼해야 돼. 네가 여지껏 나한테 준 상처들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야. 난 직장도 있고 네한테 이런 취급받아가며 더 살 이유가 없다니까? 남편은 내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잠깐만, 너 진짜 이혼하자고? 제정신이야? 이 정도 문제로 이혼까지 하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나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당신 같은 사람하고 10년을 넘게 살아오는 거 정상이면 그렇게 못 살지. 그동안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왔나 싶다. 이제 끝이야. 그만하자. 어리 빠진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결심을 굳힌 채 이혼 소장을 작성했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어요. 일단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로부터 이런저런 정보를 받았는데요. 변호사는 제가 전업주부로서 가정과 육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이거 설명하다 보니 또 울컥하고 열이 받고 진즉 이렇게 나서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결혼 10년 동안 쭉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돈 벌어온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도 애 둘 키우면서 결코 평범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까지 다 설명했어요. 그럼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아이들 육아와 가사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를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그동안의 시간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은 주로 돈을 벌어왔지만 저는 집에서 모든 걸 책임졌어요. 가사와 육아 모두 저 혼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은 출장도 많고 애들이랑 보낸 시간이 거의 없고 자기 어머니가 이 집에 수시로 드나들어서인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식사나 잔심부름까지 신경 써야 했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가정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업주부로서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는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남편은 크게 반발했어요. 처음에는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정말 이혼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고. 아니 나는 명절 때 그 용돈 때문에 일이 이렇게 흘러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어이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 말 맞다나 그 일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니까요. 그간 쌓였던 것들이 터지게 될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어요. 이미 늦었어. 이제 구질구질한 얘기는 다 끝내자. 나는 이혼으로 완전히 생각 굳혔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완전 감정적으로 폭발했지만 이미 마음 굳힌 이상 저는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과정에서도 꽤 마찰이 있었지만 이 또한 잘 해결됐어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우리 부부는 집 한 채와 몇몇 금융자산을 모았거든요. 대부분 남편의 월급으로 모은 돈이었지만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게 저 역시 그 돈이 모이기까지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50%를 인정받게 됐고요. 남편분이 버는 돈으로 재산을 모았지만 아내분이 그동안 집안일과 육아에 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내분도 재산 분할에서 절반을 받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듣고 재산 분할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아주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내가 벌어온 내 돈인데 왜 당신이 그걸 가져가는 거냐고! 나 그냥 안 넘어가. 나도 이거 똑같이 대응할 거야. 대응하던가 그럼.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나도 뭐 한두 군데 알아본 줄 알아? 누가 이거 당신이 번 돈 아니래? 하지만 그 돈이 모일 수 있었던 건 내가 살림하고 돌봤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고 그렇게 우리는 결국 재산을 반반 나누기로 합의했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아파트와 몇몇 금융자산을 분할하게 되었어요. 아파트는 시가 약 8억 원 정도였고 금융자산으로는 2억 원 정도가 있었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한 결과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했고 남편은 저에게 현금 3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아파트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대신 당신이 현금으로 3억 원을 줘. 여기까지 오면서 남편도 완전히 기가 빠졌고 자기 딴에도 나름 열심히 알아봤던 건지 의외로 결과를 받아들이더군요. 알았어. 나도 애들한테는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하니까.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처럼 아파트와 금융자산을 포함해 재산 분할은 마무리됐고 저는 총 약 5억 원의 재산을 받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또 남편은 자잘하게 불만을 표했지만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양육권 문제도 협의가 필요했는데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왔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오기로 했어요. 진짜 웃긴 게 남편은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을 쓰고 반발하더니 양육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우선 제가 쐐기를 받기도 했고요.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애들은 내가 키웠고 당신이랑 있는 시간보다 나랑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잖아? 남편은 입을 다물더니 잠시 후 말했어요. 그래, 그건 인정할게. 나도 자주 못 봤으니까. 가끔씩 애들 만나러 갈게. 남편은 워낙에 애들을 제대로 돌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저에게 맡겼고 일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애들 밥 한 번 자기가 차려서 먹인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양육에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딴엔 차라리 제가 데려가는 게 나았겠죠. 이로써 재산과 양육권 문제까지 모두 정리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저도 그전에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막상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화장품 가게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전했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사장님께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셨어요. 영선 씨, 혹시 여기 가게 인수할 생각 없어? 저는 깜짝 놀라서 사장님을 쳐다봤어요. 여기는 충분히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고 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단골 손님도 많고 매출도 꾸준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 의아하더라고요. 사장님, 가게도 잘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사실 나도 이번 명절 이후로 큰 결심을 했거든. 남들한테 쉽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영선 씨 얘기 들으니 나도 생각이 많아지네. 나도 좀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자식들한테 더 이상 100원 한 푼도 지원해주고 싶지가 않아. 들어보니 역시 남일은 모른다고 사장님도 뭔가 가정과 관련된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쭉 해왔던 일들도 다 그만두고 여행도 다니면서 좀 쉬고 싶네. 딴 사람도 아니고 영선 씨가 여기를 이어준다면 나는 너무 끝이 깔끔하고 좋지.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편과 자식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런 사정을 다 떠나 사장님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갑작스럽기도 했고 가게를 인수하는 게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싶어서 고민도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니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회에서 활발하게 일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며칠 뒤 사장님이 한 번 더 힘주어 제가 결정 내리기 쉽게 말씀하셨어요. 영선 씨, 여기서 일하면서도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 가게 운영하는 데도 재능이 있고 손님들 응대도 잘하고 실력 있고 젊고 머리도 좋아. 더 고민할 게 뭐가 있대? 그 말을 들으니 사장님이 저를 믿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저도 자신감이 확 붙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사장님과 함께 가게 인수 계약을 마쳤는데요. 2억 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 쭉 쌓아온 직장 경험,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관심 덕분에 가게 운영에는 자신이 있었답니다. 사장님,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가게를 좀 더 내실 있게 신선하게 완성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 난 영선 씨가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해. 그리고 자기도 알겠지만 우리 가게는 이미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 있어서 뭘 하든 입지는 탄탄할 거야. 이렇게 단골 손님들도 많고 매출도 꾸준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곧장 가게를 인수한 후 조금 고민해보다가 온라인 판매도 병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게를 온라인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이후 가게의 인기 상품들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하고 SNS 홍보도 하면서 고객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점점 더 많은 고객이 늘어났답니다. 엄마,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온라인 주문도 많이 들어오더라고. 이쪽 팀 하나 세워두고 알바생들 쓰고 하는 거. 처음에는 걱정 많이 됐는데 이제 본점 뽑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 역시 양쪽 병행하길 잘했어. 이렇게 엄마한테도 매번 보고를 하면서 그리고 엄마가 주는 무한한 지지를 받으면서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저 자신도 점점 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이제는 친정엄마와 함께 애들을 돌보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가정과 일 모두에서 균형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친정엄마 역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고요. 엄마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럴 게 없다. 너 진짜 똑똑하고 현명하게 잘 해나가고 있어. 진즉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너 하고 싶은 일 하는 데다가 수입도 괜찮으니 엄마 너무 마음이 편해. 이처럼 엄마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억눌리는 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일상을 잘 가꿔가고 있네요. 이렇게 돌아보니 저 자신을 많이 토닥여주고 싶어요. 참 많이 고생했고 잘 버텨줬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자기 자신을 많이 위로하고 응원해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